여러분들은 혹시 물건을 팔거나 사본 경험이 있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쉽게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팔곤 하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처음 구매했던 가격으로 팔기보다는 조금 내려서 팔거나 사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가지는 가치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따라, 훼손된 곳은 없는지에 따라, 때로는 판매자의 마음에 따라 물건의 가격은 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래되면서 또 다른 가치가 생기고 혹은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물건들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음악사에서도 이런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클래스는 사회, 수집가들의 마음을 울리는 희귀한 음반들의 총집합.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 음악으로 들어볼까요? 휴대용 음향기기가 나오기 전에 음악 시장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검고 동그란 모양의 음반들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음반은 빠르게 인기와 관심을 끌었고 그런 호응에 힘입어 시장은 점점 커졌죠. 하지만 지금처럼 생산 기술이 뛰어난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의 인식 역시 대중가요 음반을 귀중하게 생각하거나 지금처럼 소장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은 생산량과 인식 차이, 결국에 당시 발매했던 많은 음반들은 점점 수가 적어졌고 희소성이 생기며 가치 또한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 음반이나 높은 가치를 가지지는 못하겠죠. 수집가들은 희소성, 담겨있는 음악, 당시의 역사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음반의 가치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중가요 역사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명음반, 희귀 음반이자 고가인 음반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음반은 대중음악의 시작을 알린 SP판, 그 중에서도 윤심덕의 사해찬미, 부활의 기쁨입니다. 사해찬미는 1926년 일동축음기라는 회사에서 만든 음반으로 대중음악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사해찬미에는 슬픈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윤심덕은 당시에 김우진이라는 극작가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성 성악가와 전도 유망한 극작가.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이들의 끝은 비극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대한해협, 다른 말로는 현해탄에서 배를 타고 있었던 둘은 차가운 바다로 함께 몸을 던지고 만 것이었죠. 윤심덕의 사해찬미가 그녀가 죽기 전 죽음을 결심하고 부른 노래라는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고 일본까지 전해지며 조선과 일본 두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많은 인기로 불티나게 팔리는 음반을 급하게 만들어내느라 윤심덕을 이심덕으로 잘못 써낸 음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 실체가 확인된 음반은 6장,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더라도 10장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희소성과 상징성, 그리고 담겨있는 이야기까지 사해찬미는 자연스럽게 역대 한국 가수 음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 일본 야후 재팬 온라인 경매에서 나타난 사해찬미의 초반이 무려 55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6,0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고 음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계자는 같은 음반이 한국 시장에 나올 경우 그 가치가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음은 영화 장면을 더 몰입감 있게 전달해주는 영화 음악이 담긴 음반, 나의 심, 고은봉의 임없는 가슴입니다. 임없는 가슴은 괴짜 감독으로 유명했던 김기영 감독의 1958년 5월 30일 개봉작 초설의 OST입니다. 초설은 서울 용산역 주변 빈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로 빈민들이 살고 있던 빈민굴이 역 군의 확장 공사로 사라지자 저항하던 주민들도 마침내 삶의 개척지를 찾아 하나둘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독의 초기작인 이 영화는 필름은 물론이고 시나리오조차 남아있지 않아 영화계에서도 진귀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영화의 흔적은 재밌게도 음반에 남아있습니다. 앞면에는 당시 최고의 배우였던 배우 김지미와 바감의 모습을 담은 영화의 장면과 주제가를 부른 나의 심의 사진이,
뒷면에는 당시 유니버설에 소속된 가수, 현인, 작곡가 손목인 등 유명 가수와 작곡가 14명의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음반에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픽처 디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당시의 기술의 한계로 인해 유성기에 나타난 픽처 디스크는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물이 확인된 픽처 유성기 음반은 단 3장. 말 그대로 실존한지도 몰랐던 이 음반은 그 의미와 희귀성을 인정받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가격을 넘어 그 당시의 영화 홍보 방식과 자켓도 없던 시기에 유성기 음반에 사진을 넣는 기술력 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음반으로 한국 대중음악과 영화계에서 모두 보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성기 음반의 경우 기술력의 한계로 생산이 매우 소량 진행되기도 하였고 LP판에 비해 이전 시대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의 음반을 만나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외래 음악과 전통 음악이 만나며 대중음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노래들의 시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LP판을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는 신중현의 솔로 연주 앨범 히키신 기타 멜라디입니다. 미팔군 선배 연주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이 앨범은 1958년 녹음되었지만 음반 번호로 볼 때 제작 자체는 1963년에서 1964년 사이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신중현은 당시 미팔군 부대의 공연인 트위스트, 동요, 가곡을 제조와 접목시키며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음반은 한국 록음악의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신중현의 데뷔 앨범인데요. 전설적인 가수의 데뷔 음반이라니 이 음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을지 예상되지 않나요? 이 음반의 초반은 상태가 민트급일 경우 무려 1,0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현재까지도 한국 대중가요 LP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중음악사의 희소 가치가 높은 음반 중에는 신중현의 사운드 볼륨 3, 골든그랩스 즐거운 고고 파티, 신중현 사단 여가수 김정미의 오집 나우 등 신중현과 관련된 음반이 많습니다. 대중가요사에 그의 영향력과 가수, 프로듀서의 평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발매 즉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특이한 앨범인데요. 물론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음반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금지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죠. 포크 기타 한 대와 가수의 목소리, 가끔씩 새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 효과음이 들리는 것을 제외하면 평범한 노래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음반이 금지된 것에는 노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군사정권 무렵에는 음반계에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억압받는 사회이다 보니 가사 한 줄이 문제가 된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심지어 분열을 일으킨다 등 갖가지 이유가 붙어 많은 음반들이 금지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앨범 역시 데모하는 학생들이 즐겨 부른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과 판매가 금지됐고 시중 음반 가게에 진열된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없도록 칼로 그어져 폐기되었죠.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 최초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이자 명음반으로 꼽히는 방의경의 작품. 지금은 재발매를 통해 복각된 음반을 만나볼 수 있지만 당시의 음반은 부르는 게 가격일 정도로 희귀하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음반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음반들은 당시의 사회와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 음원들을 디지털로 쉽게 찾아보고 들어볼 수 있지만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희소성 높은 음반들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자, 그럼 교과서에는 없는 음악 이야기, 음반들의 가치와 숨어있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학교 온 대중음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